컴퓨터의 언어, 명령어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뒤에 밉스 명령어 포맷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넘버 수 표현입니다. 특히 정수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논리 회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학 기초에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unsigned binary 인티저를 갖다가 표현할 때, 즉 C에서 우리가 이제 unsigned integer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x를 갖다가 nbit 넘버로 표현할 때 그 수 표현은 이러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nbit으로 표현할 때는 x n-1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x n-2 곱하기 2의 n-2 쭉 가서 x1 곱하기 x의 1승 더하기 x0 x의 2 형태의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n 비트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unsigned number인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32비트인 경우에는 0부터 2에 32승 빼기 1까지 수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예로서 32비트로 이러한 수가 있었다 칩시다.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십진수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표현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쓰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1, 0, 11이 있었을 경우에 그죠? 여기는 1 곱하기 2의 3승이 되는 거고요. 0 곱하기 2의 2승, 1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0승이 돼서 결국 십진수로서는 11이란 수가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진수에서 십진수의 그 변환 방법은 위에 있는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십진수가 있었을 때 이걸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11의 경우에 계속 2로 나눠가면서 나머지를 모으면은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이드 넘버 즉 우리가 C에서 인티저 y이란 것이 있었을 때 인티저가 32비트로 표현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드 넘버입니다. 즉 양수, 0, 음수를 다 같이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거의 스탠다드화 된 것이 투수 컴플리먼트입니다. 투수 컴플리먼트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경우에 이 y는 실제로 이진수로부터 변환되는 수식이 이러한 수식이 됩니다. 다 똑같은데 요 뒤에 맨 앞에 있는 요 파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 실제로 십진수로 변환할 수 있고요. 요 파트만 다른 것입니다. 다 똑같고요. 어쨌든 이 경우에 그 n비트가 있었을 경우에 표현하는 레인지 자체는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32비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31승에서부터 2의 31승 빼기 1까지 수가 되는 거고 레인지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수식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사이드 넘버를 표현하는 이러한 이진수가 있었을 때, 그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식은 사실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 원하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 자체가 이제 대충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수가 있었을 경우에 이걸 음수로 십진수로 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일이 이걸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장 좀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실은 이 수에 다시 2의 보수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0, 1, 0, 0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앞은 다 0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4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음수를 다시 음수를 구하게 되면은 그 원래 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갖다가
그 2의 보수를 구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4라는 걸 알고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2비트 2의 보수로서 사이드 넘버를 표현하는 방법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모든 음수는 그 앞에 비트 31 가장 앞에 빛이 우리가 사이드 비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수는 그것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음이 아닌 수는 다 모두 0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의 이진수가 2의 보수로서 표현한 사이드 넘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맨 앞에 비트를 보게 되면은 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게 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게 작은 수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2의 n-1이라는 걸, 즉 양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수는 2의 n-1승 빼기 1까지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것은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수가 아닌 non 네거티브 넘버의 경우에 그것은 언사인 넘버의 경우에와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고요. 음수는 이제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0은 이러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0 바로 밑에 마이너스 1은 이거의 2의 보수 형태인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수는 앞이 부호가 0이고요. 즉 양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31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그것이 가장 큰 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결국은 요것이 1이고요. 그죠? 맨 앞이 음수라는 걸 표현하고 음수 표현 중에서 2의 보수로서 음수를 표현했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수의 사인드된 넘버를 이진수의 사인드된 넘버를 이제 구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먼저 그 수를 컴플리먼트 시킨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떠한 수의 1의 보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수의 1의 보수를 구해서 거기에 1을 더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2의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그것을 좀 더 좀 더 수식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자, 어떠한 수 x가 있었습니다. 이진수에 어떠한 수 x가 있었고 그거의 컴플리먼트입니다. 즉 1의 보수입니다. 이진수에서 1의 보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각 자리수를 갖다가 각각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컴플리먼트 1의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각 자리가 서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수를 어떤 x와 x의 컴플리먼트를 더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식은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위에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요것이다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x 컴플리먼트가 있고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수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x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x는 어떠한 수, 이진수 어떤 수의 컴플리먼트 더하기 1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동작 예로서 플러스 2의 2의 그 니게이트 2의 보수를 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의 컴플리먼트는 뭐겠습니까? 각 자리를 모두 다 그죠?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되겠죠. 여기에 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진수로 이진수 2의 보수로 표현된 수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익스텐션입니다. 일단은 그 밉스 명령어에서 2의 보수 형태의 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그 사용한 어떠한 임의의 값을 갖다가 자릿수를 갖다가 더 넓게 가져가고 싶을 때 사인 익스텐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원래 갖고 있던 수치적 값을 보존하면서 더 큰 비트로 그 수를 표현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밉스 명령어에서 어떠한 경우에 나오게 되냐면요. add i라는 걸 명령어를 앞에서 한번 봤었죠. 이게 add immediate value입니다. 즉 immediate value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명령어가 코딩되어 있을 때 그 뒤에 특정한 파트가 실은 immediate value를 코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signed number 형태로 이 코딩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add i인 경우에 이게 16비트이고 그 값이 이제 실제로 연산에 사용될 때에는 ALU로 들어가서 사용될 때는 더하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게 32비트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즉 16비트 값 자체가 32비트 값으로 변환이 돼서 연산이 사용돼요. 즉 사인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앞에서 우리가 LW라는 것은 봤습니다. 로드 워드. 얘는 로드 바이트입니다. 얘는 로드 해프워드이고요. 로드 바이트라는 것은 CPU가 주소를 주고 바이트를 읽어와서 레지스터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CPU 레지스터의 크기는 다 32비트입니다. 따라서 바이트를 갖고 왔지만 이것이 32비트로 저장이 돼야 돼요. 즉 8비트가 30비트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제 그 사인 익스텐션이 사용되고요. 이 해프워드라는 것은 16비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32비트로 확장돼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인 익스텐션을 사용하고요. 또 유사하게 제로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 익스텐션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이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것이 사인드 인티저가 아니고요. 언사인드 인티저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뉴메릭 밸류를 유지하면서 더 큰 비트로 더 큰 비트 데이터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인 익스텐션이 아니고 사실은 제로 익스텐션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보면은 BEQ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브랜치 이퀄입니다. 두 수가 같으면은 브랜치를 해라. 그리고 BN이는 브랜치 not equal입니다. 두 수가 비교를 해서 같지 않으면은 브랜치를 해라라는 명령어이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이 BEQ나 BN이라는 명령어 자체도요. 실은 이런 32bit 크기가 있었다면은 밑에 16비트 자체가 실은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기준점이 있었을 때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를 표현하는 형태이고요. 이것이 2의 보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은 이제 브랜치란 명령어 자체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이제 더해져야 되는데요. 이게 2의 보수로서 이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이 프로그램 카운트에 더해지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32비트로 변환이 돼서 그렇죠? 확장이 돼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사인 익스텐션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언사인드 넘버인 경우에 언사인드 밸류인 경우에는 그걸 더 큰 비트로 확장할 때에는 단순히 그 앞부분을 0으로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제로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사인 익스텐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맨 앞에 있는 비트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8비트 플러스 2가 있었습니다. 8비트 플러스 2라는 것은 맨 앞이 0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즉 사인 너머로 마이너스 2는 이러한 식이 되는 거고 맨 앞에 비트를 보면 1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2라는 값을 유지하면서 16비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이 요 사인 비트로서 확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기 때문에 앞을 사인 비트로 확장을 합니다. 즉 얘는 16비트로 표현된 플러스 2고요. 얘는 16비트로 표현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즉 그 값은 변하지 않게 하고 좀 더 큰 비트 표현으로 확장을 할 때 우리가 사인 익스텐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언사인드 넘버일 경우에는 제로 익스텐션을 쓰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로드 바이트의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명령어 포맷은 밉스 명령어 포맷은 아니고요. 암 명령어 포맷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2번지에서 102번지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100번지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되거든요. 이것을 가져와서 레지스터에 넣으려고 합니다. 레지스터에 넣을 때는 어떻게 돼요? LB이기 때문에 그죠? 그 그러니까 사인 더 넘버 사인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7, 6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7은 0, 1, 1, 1이기 때문에 양수구나. 따라서 가져왔을 때 확장할 때는 앞을 다 0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103번지에서 갖고 와서 레지스터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103번지를 가보니까 이게 CD라고 되어 있네요. C라는 것은 1, 1, 0,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는 D니까 뭐 1, 1, 1 빵이 되겠네요. 그죠? 즉 여기 10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비트로 이러한 형태가 됐을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30비트 레지스터로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 앞에 빛이 1입니다. 즉 음수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유지하면서 30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앞을 갖다가 1111로 다 이 사인 비트로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로 저장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사인 넘버, 언사인 넘버, 제로 익스텐션 그리고 사인 익스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밉스에서 어떻게 명령어를 코딩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어는 이진 코드 형태로 코딩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0과 1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신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어들은 머신 코드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밉스 명령어는 몇 가지 이제 뭐 특성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or Computing, 그죠?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명령어들이 32비트로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리스크이기 때문에 명령어 포맷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코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순한 포맷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할 건지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하는데 OP 코드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이 사용할 데이터의 레지스터들을 보통은 이제 갖고 있고요. 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디엇 밸류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명령어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포맷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레귤러리티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뭔가 유사한 거예요. 다른 명령어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포맷을 갖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명령어를 메모리에서부터 읽어왔을 때 빨리 디코딩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디코딩을 위한 회로가 필요한데 이렇게 명령어들이 포맷이 유사하게 되면은 그 디코딩 회로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디코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밉스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명령어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R이 의미하는 것은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형태, 레지스터를 주로 이제 다룰 때 쓰는 형태이고요. I라는 것이 있습니다. I는 immediate value입니다. 즉, immediate value를 우리나라 말로 뭐 즉칠한 말을 표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즉치값을 사용하는 명령어들에서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J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프입니다. 얘는 이제 점프 명령어에서만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포맷이 있는데 모든 포맷이 공통적으로 OP 코드가 있습니다. OP 코드 파트,
6비트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6비트죠. 여기도 6비트입니다. 자, 이 OP 코드 파트에 어, 표현할 수 있는 총 그 명령어의 개수가 오퍼레이션의 개수가 2의 6승이 되겠죠. 6비트니까. 그렇죠? 2의 6승이 되면은 바로 0부터 우리가 63까지 표현할 수 있고 64가지의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코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명령어의 개수가 이 64개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또는 그 인코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R 타입인 경우에는요. R 타입은 특별하게 또다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이 분리를 해 갖고 뒤에 여기 보면은 이제 펑션이라는 게 하나 있죠. 펑션 필드가 또 있습니다. 이거 6비트예요. 얘는 OOP 코드 익스텐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이었을 때, 이 OP 코드가 0이었을 때, 즉 모든 비트가 000000이었을 경우에는요. 특별한 명령어 그룹이고 그거에 대한 또 세분화된 오퍼레이션은 이 펑션 필드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R 타입인 경우에 RS가 있고요. RT가 있습니다. 이게 소스 레지스터입니다. 소스 레지스터 2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란 명령어가 있으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에 더하기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오퍼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는 여기서 요것이 이제 그 레지스터를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5비트죠. 5비트란 얘기는 0부터 31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5비트니까. 즉 레지스터 0부터 레지스터 31까지 그 중에 어떠한 레지스터가 첫 번째 소스 레지스터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5비트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레지스터가 사용돼야지 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입니다. 더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저장되는 레지스터를 여기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shift amount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제 shift를 위한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shift를 위한 명령어에서 몇 비트를 shift 할래?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 필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더하기란 명령어 자체는 이제 이런 필드를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 타입이 있습니다. immediate 타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OP 코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스 하나 있습니다. 소스. 또 하나 여기는 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16비트가 실은 오퍼런드 이미디엇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봤었냐면은 add i라는 명령을 봤어요. 이 명령어가 실은 i 타입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OP 코드에서 add i란 걸 의미할 거고 실제 add i란 것은 두 개의 소스 값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거고 여기 있는서 지칭하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 그 다음에 immediate value 자체가 요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값이 요 RT라는 곳에 저장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앞에서 어떠한 걸 봤었냐면은 L 뭐 로드 뭐 워드도 마찬가지고요. 로드 워드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액세스해서 워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레지스터에 저장해라라는 명령어였는데 이때 이 명령어는 두 가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저장될 데이터가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메모리 어떤 주소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 6비트에는 로드 워드다라는 것이 아마 코딩돼 들어갈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저장돼야 돼? 아무래도 요 데스티네이션, 그죠? 데스티네이션 여기에 저장돼야 되겠다라고 아마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용할 주소를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계산해요? 베이스 레지스터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업셋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RS 5비트가
베이스 레지스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offset 값, 그것이 어디서 offset 값이 다시 16비트를 이용하게끔 동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 명령어인 경우에는 이게 아마 점프 명령어다라는 걸 코딩해 놓을 겁니다. 그런 뒤에 여기 26비트가 있어요. 이 26비트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이 점프란 명령어 자체는요. 실제로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하다 이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요. 요 뒤에 있는 26비트 값을 가지고 특정한 주소로 점프하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 여기 주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주소 값을 만들어서 집어넣게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26비트에다가 뒤에 2비트를 추가시켜요. 그럼 28비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맨 앞에 있는 4비트를 앞에 컨캐터네이션 시킵니다. 붙여갖고 총 32비트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시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어를 새로운 주소로부터 가져오게끔 합니다. 즉 점프가 발생할 수 있게끔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알포벳 명령어에 대한 좀 약간 자세한 사항입니다. 자, 이그젠플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명령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add t8 s2 s1입니다. 즉 s2란 레지스터와 s1이란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t8이란 레지스터에 저장해라 라는 명령어예요. 어셈블리어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코딩되냐면요. 기본적으로 add란 것 자체가 이제 뒤에 펑션을 갖다가 뒤에 펑션 필드를 이용하기 위한 스페셜한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이건 스페셜 값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값이 이제 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0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dd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add라는 것 자체가 이제 32구로 코딩을 해놨고요. 그래서 0, 32가 이렇게 들어가 주면 이건 add란 명령어다라고 코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first operand였죠. 이게 S2가 실제로는 이게 1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비트에 18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S1이라는 것은 17이에요. 따라서 이게 17이 된 거고요. T8은 24입니다. 그래서 24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6비트였죠. OP 코드 파트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이 그죠? 이 진수로 바뀌면 1, 0, 0, 1, 0입니다. 그죠? 이게 16이고 이게 2니까 18이 되는 거고요. 얘는 16이고 1이니까 17이 이렇게 저장되는 거고요. 이것이 24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add 32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이러한 형태로 동작하는 명령어의 기계어 포맷은 요것을 쭉 다 나열한 것이고요. 얘를 갖다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4비트씩 잘라서 표현을 해갖고 그걸 다시 헥사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0251C020이라는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코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명령어가 동작을 할 때는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떤 그 실행해야 될 명령어의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 명령어에 의해서 명령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가지고 메모리에게 그 값을 줘서 거기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보니 그 명령어가 이러한 명령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자, 하드웨어적으로 디코딩을 합니다. 디코딩을 하는데 이거와 그죠? 이걸 보면은 하드웨어가 뭘 할 수 있냐면 더하기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ALU에서는 덧셈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걸 갖다가 하드웨어가 알아채고요. 그 다음에 그럼 덧셈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지? 그러면 요 필드를 보는 겁니다. 여길 봤더니 18이에요. 17이고요. 그럼 레지스터 17과 18이 그 값 자체가 이제 ALU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퍼스트 오퍼런드니까 요 값이 ALU의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요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CPU의 ALU에서 덧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라직이 있어서 그 라직이 여기에 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ALU 조합회로에서는요 계산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이 계산된 결과를 어디다 저장이 됩니까? 달러 T8 즉 레지스터 달러 24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걸 아마 이제 나온 값 자체를 갖다가 어떤 24 여기에 저장을 하게끔 동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iFormat 명령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iFormat 명령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6비트 OP 코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또는 데스티네이션, 로드 워드일 경우에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카스터머 같은 또는 어떤 특정 16비트 이해 부수로 표현되는 컨스턴트가 오든지 어떤 로드 워드일 경우에는 이제 주소 업셋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6비트이기 때문에 이미디언 16비트이기 때문에 표현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n 비트가 있었을 때 그 값의 범위는 2의 n 1부터 그죠? 2의 n-1 1까지 값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16을 넣어보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상수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어드레스로 사용될 경우에는 베이스 주소에 더해지는 업셋으로 사용된다라고 했고 그 베이스 주소는 RS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명령어들을 한번 보면요. 이그젠플을 좀 보게 되면요. 더하기란 명령어는요. R 타입입니다. 그래서 OP 코드 파트는 0이고요. 펑션 파트가 32고요. 백이란 명령어도 있습니다. 백이란 명령어 또한 R 타입이고요. OP 코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0입니다. 하지만은 요걸 뒤에 보면 펑션 타입이 34 10진수로 34 이게 이제 서브란 명령 코딩이고요. 밉스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퍼스트 오퍼런드 레지스터고요. 세컨드 오퍼런드 레지스터고요. 데스티네이션 마찬가지로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 i란 것 add i란 명령어는요. i 타입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 경우에 i의 오퍼레이션 자체가 8로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i 명령어일 경우에는 뒤에 16비트 자체가 이제 뭐로 사용됐냐면은 어떠한 그 더해질 상수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워드나 스토어 워드인 경우에 얘도 I 타입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OP 코드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RS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걸 표현한다고 했었고 여기서는 그죠? 여기는 이제 그 실제 CPU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읽혀가는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죠? RD란 건 없죠. Shift Amount도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가 다 이제 어드레스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요 16비트짜리입니다. 그죠? 실은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16비트입니다. 그래서 R 타입에서는요. R 타입에서는 이제 요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I 타입에서는 여기까지 사용하고 I 타입에서는 요까지 사용하고 이게 16비트죠. 그죠? 16비트. 그다음에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16비트로. 그리고 이제 R 타입에서는 요 16비트하고 요 16비트 사용해서 32비트로 명령화 코딩이 된 겁니다. 자, 시프트하고 라지컬 오퍼레이션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이 두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와이즈 연산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C에서 여러분 이거 봤을 거예요. 그렇죠? C에서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자바를 안 배웠다면 자바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이게 Shift Left입니다. 그죠? Shift Left. 어떠한 데이터를 왼쪽으로 몇 비트를 갖다가 이동시킬래. 얘는 Shift Right입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몇 비트를 이동시킬래 라는 것이 있고요. 이걸 MIPS 명령의 어셈블리에서는
shift left large 컬입니다. 이게 shift left 이게 large 컬이에요. low 컬. 논리적 shift를 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얘는 shift right large 컬이 되는 거고요. 비트와이즈 연산자가 있습니다. C에서 ampersand 그죠? 이거 막대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꺽쇠 tilde 이것이 이제 각각 bitwise and, bitwise or, bitwise exclusive or not입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기계 미스 명령어에서 and와 그죠? and i가 있어요. and와 and 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r I, exclusive or I, I는 immediate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not을 표현하는 것이 없고요. 그냥 여기서는 no아라는 것을 사용해서 not을 대신하면 됩니다. no아를 사용해서 이러한 비트와이즈 연산자가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요. 어떠한 워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중에 특정한 파트를 갖다가 데이터를 변화시키거나 없애거나 어떤 값을 넣거나 그 값을 반전시킬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즉 이러한 것들은 실은 하드웨어 제어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제어를 하기 위한 레지스터 자체가 실은 이제 그 내부에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필드 각각을 제어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명령어고, 그래서 C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이제 운영 체제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비트와이즈 연산자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OS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논리연산 비트와이즈 AN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 그 중에 여러 워드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0으로 클리어 시키는 이런 때 많이 사용하고요. 왜 그러하냐면은 AND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한쪽이 0이면 무조건 상대 그 결과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OR라는 것은 이제 한쪽이 1이면 무조건 그 값이 결과가 1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갖다가 이제 1로 세팅할 때 쓰고요. 익스클루시브 OR는 이제 보통 컴플리먼트 할 때 사용합니다. 그것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라는 것 자체는 결국 OR에다 낫을 한번 더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어떠한 값들을 갖다가 1로 뭐 세팅한다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 겁니까? 어떠한 값을 다시 낫을 시킨 거니까 0으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값들은 컴플리먼트 시킬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프트 연산 자체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앞이 0이에요. 아까 end가 아니죠. add 서브에서 봤었죠. subtract 명령어에서 그때 이제 여기가 OP 코드 파트가 0으로 되어 있고 그 값들을 이 뒤에 걸로써 하여튼 설정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쉬프트란 걸 위해서 쉬프트 어마운트 요가 이제 드디어 요 명령에서는 요 필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할 레지스터를 갖다 지칭할 때 이걸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그젠플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명령어가 있었어요. 만약에 쉬프트 레프트 라지컬 논리 쉬프트를 하는데 레프트 왼쪽으로 쉬프트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 S2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죠? 2비트 쉬프트 레프트 시키고 그 결과값을 여기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C 형태로 뭐 프로그램 형태로 표현한다면은 아마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쉬프트 라지컬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쉬프트를 하고 나면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0을 집어넣는 걸 우리가 라지컬 쉬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서 만약에 헥사로 뭐 이러한 값이 있었어요. 30비트 값이. 그걸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뭐 앞에 다 0이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2비트 쉬프트 시키면은 요 파트가 실은 요 파트가 어디로 가냐면 요로 가게 될 거예요. 그다음 요 파트가 요 자리로 가게 됐죠. 그리고 두 자리가
B입니다. 이 빈자리에 결국은 00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8. 그래서 이렇게 8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shift left logical by ambis는 실은 2의 i승이랑 곱항어랑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여기에 2였는데, 그죠? logical shift left로 2비트 하게 되니까 00이 추가되니까, 그죠? 더 큰 수가 됐죠. 앞에 건 이동하게 되니까. 이건 뭐 십진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45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두 디짓 쉬프트 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은 4가 이렇게 올 거고 5가 이렇게 올 거고 나머지 빈자리에는 00이 들어가죠. 그죠? 결국은 십진수에서는, 그죠? 두 자리를 쉬프트 시키면은 10의 2승을 곱한 효과가 있어요. 이진수에서는 2의 i승을 곱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shift right logical 뭐 유사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right로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쫓겨나가는 비트가 있는 거고요. 빈자리에는 0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shift right logical by ibis는 left는 2의 i승을 곱했지만 얘는 2의 i승을 나눈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언사인드 넘버일 경우에는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사이드 넘버일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음수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1100 있었어요. 네 비트로. 자, 얘는 이제 사이드 넘버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얘를 한 비트 시프트 시켜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1, 그죠? 0이 되고 이 0은 쫓겨난 거고요. 그죠? 여기 빈자리에는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6이 됩니다. 그죠? 0, 1, 1, 0, 6이 되잖아요. 나누기 한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사인드에서는. 그죠? 만약에 이게 4였어요. 0, 1, 0, 0. 얘를 쉬프트 한 비트 시키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0, 0, 1, 0이 됩니다. 즉 4가 2가 되니까 오케이.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드 넘버일 경우에는 쉬프트를 했을 때 나누기 한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수의 경우에. 이러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실은 arithmetic shift이에요. 나누기 한 효과를 계속 유지시키는 쉬프트.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봐요. 오른쪽으로 옮기고 나면은 앞에 있는 비트들이 빌 텐데 거기를 사인 비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0에 뭐 이런 값이 있었다 칩시다. 이게 마이너스 25인데요. 마이너스 25인데. 그죠? 이 음수예요. 맨 앞 비리니까. 그래서 shift right arithmetic입니다. S0를 4비트 시킨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S0 집어넣는다. 넣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쪽 값이 하나, 둘, 셋, 넷, 1로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 값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죠?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이 값이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값 4개가 B겠죠. 이 빈 값에 원래 라지컬 시프트에서는 0을 집어넣잖아요. 에리스메틱 시프트에서는요. 요 원래 사인 값으로 이걸 채우는 겁니다. 1일 때는 1로 채우고요. 0일 때는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기 한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리스메틱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지컬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그제플인데 앞에서 잠깐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어떠한 경우에 비트와이즈 OR, 익스클루시브 OR, AND 이런 걸 사용하는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OR가 있는데 실렉티브 셋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봅시다. 데이터가 1010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뭐라고 싶냐면 이 두 비트를 갖다가 1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것은 놔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비트가 111인 데이터, 나머지는 다 0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와이즈 OR을 합니다.
그러면은 5화란 거 자체가 비트와이즈로서 이게 1이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1이면 무조건 1이 되고 0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따라서 1110이 되게끔 되어 있죠. AND를 볼까요? AND는 마스크 또는 실렉티브 클리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1010이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밑에 파트 있죠. 밑에 파트를 그냥 00으로 그 클리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비트만 00이고 나머지 다 1인 데이터로 비트와이즈 AND를 시키면은 그 값이 무조건 00이 되고 남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매스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매스킹.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 요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려버릴 거야. 뭔지 모르게 다 0으로 클리어 시킬 거야. 이게 매스킹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기고 싶은 것들만 11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해서 비트와이즈 AND를 시킨다. 뭐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있는데 얘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요 파트는 컴플리먼트를 시키겠다. 그죠? 1은 0으로 0은 1로 만들겠다.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 이제 우리가 그 컴플리먼트 시키고 싶은 파트만 11로 만듭니다. 11로 만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00을 놔두고 익스클루시브 5화 시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5화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두 비트가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0을 만들어내요. 다를 때에는 1을 만들어내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1이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1이면은 그죠? 0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0이면은 그죠? 1이 될 거고요. 내가 1일 때 상대방이 1이면요. 0이 되겠죠.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1일 때 상대방이 0이면은 걔는 다르기 때문에 1이 될 거예요. 즉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컴플리먼트가 돼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이란 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남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값 A를 갖다 클리어 시키고 싶다. 그 값을 0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요. 이렇게 A와 A를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켜서 다시 A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두 개가 같은 값이면은 같은 밸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비트가 같겠죠. 모든 비트가 같으면은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오화 할 때 모든 비트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노아의 동작을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노아. 뭐 이건 사실은 오화에다가 낫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제 유사하게 동작한다고 했었어요. 실렉티브 셋이죠. 실렉티브 클리어예요. 또는 이제 컴플리먼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1010이란 데이터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내가 11이란 데이터를 줬고요. 앞에는 뒤에는 00이란 데이터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1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5화였다면 무조건 여기가 1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낫이 되잖아요. 낫을 하나 붙였으니까 00이 되는 거죠. 즉 비트와이즈 노아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거기에 11을 주면요. 무조건 00이 되는 거예요. 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었습니다. 10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00을 줬어요. 00을 주면 원래 어떻게 동작해요? 5화일 경우에는 10이 그대로 살아남아 내려와요. 그죠? 그런데 낫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렉티브 클리어 또는 뭐 컴플리먼트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아 이그제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볼까요? T1 레지스터에다가 이게 달러 제로죠. 달러 0. 거기엔 상수 0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노화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걸 해갖고 T0에 넣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게 00일 때는 어떻게 동작해요? 00일 때는 한쪽이 00일 때는 상대방 컴플리먼트가 저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T1이 이러한 값이었을 때 모든 비트의 값을 다 뒤집은 그죠? 1의 보수, 즉 컴플리먼트 된 값이 T0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러한 비트와이즈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해볼 수 있냐면요. 0, 111, 10, 10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요 앞에 파트만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여기 0, 111, 0에다가 0000, 111을 줬어요. 즉, 요 파트만 내가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어요, 0으로. 그쵸? 비트와이즈 AND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에 넣고자 하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요. 그 값이랑 요 값하고 같이 비트와이즈 OR을 시키면은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어떤 특정 값을 로 비트와이즈 AND와 비트와이즈 OR을 써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의 특정한 필드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브랜치 명령어에 대한 걸 이제 뭐 앞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게 보려고 합니다. 컨트롤 플로우를 사실은 변화시키는 것이 브랜치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if 문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가 if문을 만난 순간에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점프를 뛸 수가 있죠. 다른 곳으로. 이런 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명령어들이 브랜치 명령어예요. 우리가 브랜치, 점프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밉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령어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명령어들을 지원해요. BEQ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BNE도 앞에서 봤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떤 레지스터와 어떤 레지스터 값이 같으면은 L1이라는 곳으로 점프해라라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얘는 다르면은 점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e less than zero입니다. 이 명령어는 RS란 레지스터가 그죠? 0보다 작으면은 L1으로 브랜치하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명령어 세 가지 보통 이제 상대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브랜치를 하는 형태이고요. unconditional 브랜치가 있어요. 무조건 브랜치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JL1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J 타입 명령어를 본 적이 봤었죠, 그죠? 거기에 점프하라 L1으로 그죠? 이렇게 동작하는 놈이 하나 있고요. JR은 점프를 하는데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점프해라라는 것입니다. 점프 with register예요. 그래서 이 명령 뒤에는 어떠한 특정한 레지스터를 하나 이게 지칭해 줘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점프를 뛰는 건데 결국 모든 점프는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카운터처럼 이게 4씩 계속 증가를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명령어가 실행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고 왜 명령의 크기가 4바이트이니까 주소가 4씩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순간에 점프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봤던 이것들이 다 프로그램 카운트의 내용을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여기 F라는 것은 S0에 G라는 것은 S1, 뭐 H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로 이 변수 값이 올라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현재 이러한 이제 C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i가 j랑 같으면은 이걸 실행하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은 이걸 생략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이 이제 컴파일 되면 어떠한 식으로 되냐면요. 이러한 식이 됩니다. S3, S4라고 했었어요. S3가 뭐예요? i죠. i. S3가 이게 j죠. 그죠? 즉 i와 j가 같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라? x로 가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곧장 밑으로 가는 거예요. x로 안 가고요. 가면 뭐를 해요? S1 이게 뭐였어요? G였죠. 그죠? S2 이게 H였죠. G하고 H를 더해서 F에 넣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이퀄이라고 했지만은 얘는
어셈블리어상에서는 이게 난 이꼴이 돼야지 이제 뭐 동작하는 거죠. 그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if else 스테이트먼트도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약간 더 이제 확장된 형태가 바로 이것인데, 그죠? 뭐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같지 않으면 뭐 이렇게 동작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플로우 차트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같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S라는 곳으로 점프 뛰는 겁니다. 여기 S, 요 레이블로 점프를 뛰게 되는 거고요. 같으면은 이걸 실행하겠죠, 그죠? 실행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실행하고 난 뒤에는 다시 점프, 엑시트 이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실행하고 무조건 CPU는요, 그 다음 명령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나서 다시 뭐 뺀값으로 뭐 바뀌게 되니까 어긋나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CPU의 동작은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걸 처리하고 더 이상 이걸 처리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러한 브랜치 명령어를 사용해서 점프를 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루프입니다. 루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까요? 여기 while save i란 것이 k면은 i를 계속 증가시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루프를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i는 S3에 있고 k는 S5에 있고 그다음 어드레스, 이 save란 어드레스죠. 시작 어드레스가 S6에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컴파일 시키면 이런 식이 돼요. 자, SLL이네. Shift Left Logical입니다. 그죠? 그런데 S3를 어떻게 해요? S3가 뭐였었어요? I였죠, I. I를 2비트 Shift Left 시키다는 얘기는 뭐예요? 곱하기 4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곱하기 4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색깔을 바꿔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좀 뭐가 있냐면은 T1이 결국 이러한 값이고 T1에다 뭘 더해요? S6을 더해요. 이게 바로 세이브란 어레이의 시작 주소였거든요. 그죠? 여기에다 T1을 곱하니까 즉 i란 인덱스 값은 이게 인티저라고 가정했을 때 i 인티저 값에다가 4를 곱해야만이 그죠? 제대로 된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티저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운 주소를 구해서 T1에 넣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T1 주소에서 업셋이 여기니까 그죠? T1 주소에서 읽어다가 T0에 넣은 것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비교해 봐야죠. K랑. 이게 K였죠. 그죠? K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지만 같지 않으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같으면은 다시 S3가 I니까 I를 1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1로 쭉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루프로 점프 뛰게끔 만들어 놨어요. 즉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컴파일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밉스 명령어에서 이제 그 앞에서 BEQ, B 뭐 not equal 이런 것들은 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if문을 보게 되면은 뭐 i가 제보다 작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C에서 그걸 밑에서 서포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명령어 자체가 이제 뭐 set less than이라는 거예요. set less than. set less than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 어떠한 데이터가 아, 앞에 것이 훨씬 더 작으면은 어, 뒤에 요 RT에다가 뭐 1을 저장해놔요. 셋을 시켜라라는 거예요. 즉 RS가 RT보다 작으면은 RD는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을 놓는 거예요. 얘는 I가 붙었죠. immediate. 즉요 다시요. 이게 RS하고 RT를 갖고 동작시키는데 요 RT 대신에 immediate value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작시키는 게 이제 set less than i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BQ라든지 BN이랑 같이
조합돼 갖고 branch less than와 equal branch greater than branch if greater than와 equal 이란 명령어를 흉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ess than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S1이 S2보다 작으면은 T0가 1이 될 거예요. 그죠? 즉 not equal이면 즉 T0가 1이 됐다면은 1루 점프 T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게 set less than u라고 붙어 있죠. 그죠? set less than u 예, 이때 u는 unsigned를 의미합니다. unsigned. 즉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얘를 사인드 넘버로 바라볼 수도 있고 unsigned 넘버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밑에 보여주고 있는데 S0라는 놈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드 넘버라면은 언사인 넘버라면 가장 큰 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1이고요. 그죠? 사인드 넘버건 언사인 넘버건 얘는 1이고요. set less than하면 사인드 넘버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인드 넘버로 바라봐서 이것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이게 1이기 때문에 less than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럼 T0에 1이 저장이 되고요. 반면에 똑같은 데이터이지만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unsigned가 붙었어요. unsigned. 즉 unsigned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수고요. 이건 1이에요. 따라서 이 조건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T0에 0이 저장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본 것들이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것은 특정 CPU 구현에서의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그런 아키텍처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어셈블리어에서 변수라는 것은 결국 레지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산술 연산 명령으로서 여러분 add sub, add i를 좀 봤고요. shift 명령으로 logical shift와 arithmetic shift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라직 연산으로 AND OR와 exclusive OR와 NOR가 있었고요. 메모리 명령으로서 load word, store word가 있고 또 봤어요. 사실은 load byte, load half word라는 명령어도 있었고요. 컨트롤 플로우로 해서 BEQ, BNE라는 것, B less than zero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B less than, B greater than 이런 걸 흉내내기 위해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SLT, set less than unsigned, set less than immediate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있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2의 보수를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 sign extension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드 넘버일 경우에 더 큰 값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사인 비트 값으로 앞을 확장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인 익스텐션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면에 제로 익스텐션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명령어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